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샤를의 법칙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타이어가 팽팽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름철에 지금 짱구랑 할아버지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 자전거의 바퀴압을 수시로 계절마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타이어 속의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타이어 속 공기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바람을 빼줄 필요가 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실험 결과로 알아내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온도와 부피를 측정한 각각의 실험 결과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찾고 그 이유를 입자의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변이는 뭐냐면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압력과 기체의 입자수가 일정한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입자수가 변하지 않다고 봤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즉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일정량의 비율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보면은 입자의 개수도 동일하고 압력도 동일하지만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가 기체의 온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일정한 비율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늘어날 때마다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도실 때의 기체의 부피는 몇 ml냐면 15ml입니다. 그런데 273이 되면은 30ml로 증가를 하고 있죠. 0도시 부피의 2배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또 273을 더하면 546이 되거든요. 546도가 됐을 때는 45ml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0도시 부피의 3배로 증가하였죠. 자, 여기다 또 273을 또 더하게 되면은 60이 되죠. 0도시 부피의 4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또 여기다 273을 더했다 그러면은 75ml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0도씨 부피의 5배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정한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똑같은 비율로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발견한 과학자가 바로 샤를이에요. 그래서 1780년대에 열기구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수소, 산소, 질소 등 다양한 기체를 가지고 풍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 실험을 해본 결과 풍선에 같은 부피만큼 기체를 채우고 온도를 높이게 되면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부피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잘생긴 분이 샤를이고요. 이 사람이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절대 온도의 비례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부피가 점점 커지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73도일 때의 기체에서의 부피는요, 0도씨 부피일 때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46도일 경우에는요, 0도씨 때의 부피의 3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도씨 부피를 기준으로 잡고요, 273도씩 올렸을 때 배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요, 같은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요,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씩 때의 기체의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8리터에서 136리터로 지금 증가를 한 거고요. 273분의 273이 됐기 때문에 1배가 더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배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나오는 비례 그래프로 지금 그려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고, 입자의 운동 속도는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활발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옛날에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증가하는 온도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0도씨일 때의 부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T도씨가 올라갔을 때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고요. 273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0도씨 부피의 2배, 3배, 4배로 증가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하긴 합니다.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273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절대 0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이 절대 0도가 되기 전에 여기에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기체를 냉각시키면은 기체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액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때의 온도를 절대 온도를 사용해서 0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3.15도가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이고 절대 온 0도라고도 부르고 0켈빈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요. 기체의 부피를 온도로 나눈 값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피를 온도로 나눈 값은 일정한데 유의해야 될 점은 이 공식은요. 섭씨의 온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절대의 온도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 섭씨 온도가 0도씨일 때는 273켈빈이 되고요. 온도가 273도가 되면 546켈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546도가 되면 819켈빈이 되는데 플러스 273씩 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0을 넣어주게 되면은 나누기 0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온도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피에서 온도를 나눈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피에다가 절대 온도를 나누게 되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또한 절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절대 온도를 푸는 거 말고요. 그냥 우리는 273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0도씨 부피의 몇 배로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자, 0도씨 부피의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5리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기압에서 지금 기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온도를 273도씨로 높였을 때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10리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공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절대 온도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절대 온도를 넣어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리터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압력에서 273도씨가 증가했기 때문에 0도씨 부피의 2배가 되기 때문에 10리터가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546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0도씨 부피의 3배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819도가 됐다. 그러면 0도씨 부피 4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체의 온도를 변화시킬 때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이유를 입자운동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실험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뜨거운 물에다 이 오줌 싸개 인형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 집어넣게 되면은 공기방울이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부의 압력이 커지면서 공기방울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찬물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공기의 부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물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형의 물이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뜨거운 물을 이 상태에서 다시 붓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입자 운동 속도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서 안쪽에 들어있던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또한 입자의 운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요. 삼각 플라스크를 냉각할 때와 가열할 때 기체의 입자의 운동을 예상해서 모형으로 그려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입자 운동 모형을 그려보래요. 이때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입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고 입자의 종류는 변할지 안 변할지 그리고 입자의 운동성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입자의 개수랑 종류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냉각하면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 화살표가 가운데에 있는 것보다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입자 개수 세보면 12개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총 1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금 7개가 있으니까 위쪽에 5개를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요. 다 같은 경우는 나보다 입자의 운동 속도가 더 활발하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여기에는 12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12개가 있어야 되겠죠. 위쪽에는 8개의 입자를 추가적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변했을 때 가, 나, 다를 비교해 볼 텐데 입자의 크기는 다 동일하죠. 그리고 입자의 개수도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입자의 운동의 빠르기는 가가 제일 느리고 다가 제일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벽에 충돌하는 세기도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가가 제일 약하고 다가 제일 세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입자 운동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압력과 입자의 개수가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요. 용기 속 기체의 압력과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기체의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호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은 기체의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체의 입자가 용기벽에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밀리겠죠. 그러면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기체 입자가 더 빠르게 운동한다. 용기벽에 강하게 충돌해서 기체 압력이 커진다.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기체의 입자가 둔하게 운동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약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기체의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입자가 더 느리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벽이 약하게 충돌하여 기체의 압력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만약에 기체의 온도를 높였다. 그럼 기체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에 충돌하는 세기가 커지니까 기체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도를 낮췄을 경우에는 기체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기체 내부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충돌 횟수가 늘어나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의 입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할 때나 입자의 개수가 많아질 때 이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요 2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변할 때 함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요. 함께 변하는 거는 이제 바로 온도, 부피, 운동 속도, 입자 사이의 거리는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께 변하지 않는 것은 외부의 압력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개수 변하지 않았고 종류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을 보고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가 땡땡해지면은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 기체의 부피가 커지려면은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기체 입자가 둔하게 움직이면서 용기 벽면에 약하게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헬륨 풍선은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용기에 넣으면 풍선 속 헬륨 기체의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 아이스는요 되게 낮은 온도예요. 거의 한 마이너스 78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 처해지게 되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용기에 넣었을 때 헬륨 기체의 입자 운동 속도도 느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의 입자의 운동 속도도 느려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한 플라스크를 손으로 감싸쥐었을 때 유리관 속에 잉크방울이 움직이는 방향은 손바닥으로 감싸쥐었으니까 이 둥근 플라스크 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따라서 A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 같은 유리병을 80도씨에 넣고 물의 온도가 내려갈 때 변하는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러니까 80도씨 물에 넣었다가 서서히 식으면서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기체 입자의 크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기체 입자의 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갑자기 한층만 개 같다고 해서 송새우가 갑자기 송광으로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원리예요. 자, 기체 입자의 운동 빠르기 더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는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체 입자가 유리벽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세기 또한 약해지겠죠. 충돌하는 세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 샤를의 법칙의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볼록했는데 왜 오목하게 들어갈까?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의 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